자, 15페이지 OX 문제야. 거기.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5분 건 동그라미 물체 하는 건 XR이에요. 0에서부터 9초 때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 속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죠? 시간 t분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잖아. 변이. 근데 아까 우리가 0에서 9초 때까지 변이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어? 플러스 5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5까지 왔어. 그쵸? 그러면 결국 뭐야? 처음 있던 자리 여기, 나중에 있던 자리 여기. 그래서 변이는 얼마가 됐어? 우리 0이 됐어. 그럼 이때 평균 속도는 0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는 5. 물체의 평균 속력은 0에서부터 4초 때까지와 4초 때부터 9초 때까지가 같다. 자, 이제 보자 얘들아. 평균 속력 물어봤어. 오케이. 그러면 0에서부터 4초 때까지, 아까 우리 여기 구했을 때 플러스 5였었지. 그 다음에 4초 때부터 9초 때까지 여기 플러스 5였어.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초에서부터 9초 때까지는 5초가 걸린 거고, 여기는 4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 속력은 4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서의 평균 속력은 5분의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같을 수가 없네. X. 자, 4초일 때 물체의 운동방향이 바뀐다. 아까 얘기했었죠? 플러스로 5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맞네. 동그라미. 자, 가속도의 크기는 4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이다. 아까 4초였을 때 우리 이거 가속도의 크기 구했더니 얼마 나왔었냐면 2분의 4에서 2가 됐었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1이었고. 기울기니까. 그렇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만 물어본 거야, 얘들아. 그럼 4초일 때가 2, 1초일 때는 1. 그러니까 2배. 맞네. 5. 3에서부터 5초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3에서부터 5초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 맞네. 그죠? 감소하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5. 0에서부터 9초 때까지 운동 방향을 한 번 바뀌었다. 4초 때 한 번 바뀌었죠. 오케이. 5. 자,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개념 설명할 거예요. 내신 기초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항상 숙제로 해 오셔야 됩니다. 실력 향상 문제는 쌤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수능 유형 문제랑. 수능 문제는 숙제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빼세요. 수능 유형 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드기 힘들 거야. 수능 유형 문제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밴드에다 링크 할 거야. 다음 주부터. 알겠습니까? 다 세팅해놨으니까. 알겠죠? 그럼 25페이지 봅시다. 힘. 그 중학교 때 배운 거 힘이야. 알겠습니까? 힘을 영어로 얘기하면 force. 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이니셜이 중요해, 얘들아. 이니셜. 자, 힘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force. 그래서 뭐야? F. 파워라는 것도 힘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과학에서 파워의 의미는 뭐냐면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워를 쓰지 않아요. 중첩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은 F고요. 보자 얘들아.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가지는 질량이 매스가 10kg이다 치자. 똑같은 면에 B가 가지는 질량이 20kg이다 쳐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까지 투여돼야 되는 힘, 넣어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질량이 10kg일 때와 20kg일 때 이 둘 사이에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힘을 주는 힘은 누가 더 크게 들어가야 될까? 질량이 클수록 움직이기가 힘들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힘은 더 세게 줘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래서 일단 첫째, 질량과 힘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즉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클수록 힘도 크게 소모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 질량도 똑같아. 모양도 크기도 다 똑같아. 보자. 얘 10kg의 자동차 A, 10kg의 자동차 A, B. 근데 얘네들이 요이 땡했어. 그래서 10초라는 시간을
둘 다 똑같이 10초라는 시간을 줬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데 처음에는 정지. 그래서 야 지금부터 너희들 둘이 속력 높여 그랬어. 그랬더니 얘는 A는 10초 때 속력이 20m/s가 됐고 정지 상태에서 얘는 100m/s가 됐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두 장난감 자동차 사이에서 시간은 동일이야. 근데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도 0, 0이지. 근데 나중 속도가 어때? 얘는 100이고 얘는 얼마야? 20이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얘는 10분의 20 하니까 얘는 몇 m/s 제곱? 2m/s 제곱의 가속도야. 맞아 틀려? 그죠? 그럼 얘는요? 10분의 100이니까 10m/s 제곱이겠죠? 그럼 가속도는 일단 뭐야? 가속도는 B가 A보다 크죠? 그럼 이랬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누가 더 10초 동안에 누가 더 힘을 세게 줬을까? 당연히 B겠지. 속도의 값을 더 크게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러면 뭐야? 가속도 값과 힘의 값은 역시 비례하는 거야. 자, 이게 비례 표시인 거야. 그러면 왼쪽의 상황 변수는 힘이야. 근데 너 비례고 비례야. 반비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었지? 반비례는 분모로 보내고 비례는 무조건 뭘로 보내고? 분자로 보내고. 그럼 여기에서는 분모로 보낼 게 없으니까 다 분자인 거야. 그러니까 F는 MA. 이게 바로 뭐야? 힘을 구하는 공식이야. 이거 매우 중요해. 자, 이거 매우 중요해. 여기다 써드릴게요. 빨리 적어놔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공식을 만들어 버렸네. 어쩌다 보니. 자, 그래서 힘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이라는 성분하고 크기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양이라고 부르냐면 벡터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들어본 벡터 그 벡터 맞습니까? 맞아요.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 벡터.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라는 건 항상 방향과 크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힘에 작용한 작용점. 이건 힘의 방향.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25페이지 내용은 2번까지는 끝났어. 힘의 합력과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합력이라는 거 어렵지 않아. 자, 잠깐만 볼게요, 얘들아. 합력이라는 건 보자, 얘들아. 합력이라는 건 힘을 합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방향 성분만 고려를 잘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해보자. 자, 보자, 얘들아. 포스 1이라 치자. 포스 2라고 칠 거야. 그러면 1번 힘과 2번 힘이 작용하는데 둘 다 오른쪽 방향이래. 그럼 항상 우리는 오른쪽을 뭘로 보자고 그랬지? 오른쪽을 부호로? 플러스.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래. 그럼 얘네 둘이 합하래. 그럼 어차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뭐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F1 플러스 F2 하면 이때가 합력이 돼. 됐습니까? 즉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더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수학적으로 해석하니까 되게 쉽잖아. 그치? 자,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포스 1이래. 정반대 방향. 이게 포스 2래. 개 쉬워졌네. 너 양수? 너 반대 방향이니까 뭐야? 음수지 보게. 그러면 결국은 뭐야? 또 양수고 너 음수야. 그럼 빼주라는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하면 뭐야? 포스 1 마이너스 포스 2. 말이 틀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봐보자. 여기서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근데 어렵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5 하면 이거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5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 얘기인즉슨 마이너스 방향으로 5만큼 힘이 작용한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플러스 15에 마이너스 10 하면 이거 얼마 되지? 플러스 5지. 그럼 이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5가 작용한다. 그러면 보자. 아니 대체 얘네들이 가지는 규칙성이 뭐길래 이렇게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까? 자,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합은 항상 절대값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정수의 덧셈 뺄셈에서.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에서는 항상 절대값을 놓고 먼저 판단해야 돼. 즉 절대값이 큰 부호를 따라가야 돼. 그쵸? 그리고 나서 뭐야? 절대값이 큰 거에서 뭘 빼줘야 돼? 작은 걸 빼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야 돼. 얘를 힘의 합력 F라고 친다면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되느냐? F1의 절대값이 항상 F2의 절대값보다 어떻다? 커야 한다. 즉 큰 힘에서 뭘 빼줘야 돼? 작은 힘을 빼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좌우면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구해버려라. 훨씬 더 쉽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3개래. 포스 1이고 포스 2고 여기가 포스 3래. 그러면 쌤 이런 경우는 뭘 어떻게 해? 똑같이 그냥 규칙대로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죠? 반대 방향일 때는 빼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규칙 따라가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워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하나 해보자, 얘들아. 이쪽이 5뉴턴이고요, 이쪽이 20뉴턴이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3뉴턴 작용한대. 그럼 이 물체는 여러분들 무슨 방향으로 몇 뉴턴이 작용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어. 맨 위로 몇 뉴턴? 여기 3, 5, 20. 3, 5, 22뉴턴. 그렇지, 오른쪽으로 20. 개 쉽죠? 하지 맙시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알겠죠? 물론 이제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어려운 경우. 근데 이거는 물리 2 영역이니까 설명 안 할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합력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리 2에 가면 배워요.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 F1 F2 코사인 세타 이걸로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물리 2 영역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공식 선생님이 증명해 드릴 수 있어. 선생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물화생지 원투 8과목 다 하는데 증명해 드릴 수는 있으나 그건 무의미해. 알겠습니까? 물리 2에 가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 있습니다.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중학교 때 힘의 평형을 배우는데 평형 조건 3가지 기억해봐 얘들아.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힘의 크기는 같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세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봐봐 얘들아. 특정한 물체는 있잖아요. 이 3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2가지 결과가 나와. 자, 봐봐 얘들아. 첫째는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는 반드시 정지하고 있어야 돼. 즉 힘의 평형의 조건 3가지를 만족하면. 이건 설명드릴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항상 그 속도가 변하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등속도 운동. 방향도 안 바뀌어.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해보자. 봐봐, 얘들아. 힘의 크기가 같대. 즉, 다시 말하면 보자,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물리학적 용어예요. R자임이 0인 경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명 드릴 거야. 잘 봐봐 얘들아. 볼게. 어떤 자동차가 하나 있어.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을 준대.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 물체에게 작용된 함력은 얼마일까? 함력 아까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주라고 그랬지? 빼주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물체에, 이 자동차에 작용된 함력은 얼마야? 여기도 10? 10이니까 0N이지. 맞아 틀려? 그잖아, 그지? 그런데 이 자동차가 현재 정지한 시점에서 양쪽으로 10N, 10N을 준 거야. 그럼 이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가 받은 실질적인 R자임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그럼 얘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지, 당연히. 맞아 틀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 보자, 얘들아, 잠깐만.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2m/s로 운동하고 있는 시점에 양쪽으로 똑같이 10N을 주었다고 쳐. 그럼 이 자동차의 속력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겠지? 맞아, 들려? 2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얘한테 실질적으로 작용된 R자임이 없잖아. 그럼 이 자동차는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추론하려니까 되게 좀 짜증나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수식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봐봐요. 아까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를 배웠어. 그럼 여기다 넣고 생각하면 되지. 보자 얘들아, 봐봐. F는 ma야. 근데 a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니까 시간 t분의 부마 부재로. 자, 보자. 그럼 m 시간 t분의 부마 부재로. 보자 얘들아. R자임이 0이래. 그러면 이 장난감 자동차의 질량은 절대 0이 될 수 없지. 질량이 존재하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의 질량 매스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F는 ma에서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누가 0이 돼야만 F가 0이 될까? 수학에서 여러분들 A는 B 곱하기 C인데 A가 0이기 위한 조건은 뭐 어떻게 되지? 그렇지.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거 똑같아. 보자. F가 0인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질량이 0이거나 또는 가속도가 0이거나 또는 둘 다 0이면 상관없잖아. 맞아, 틀려? 근데 여기서 질량이 0이 아니야. 근데 F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가속도 엑셀레이션이 0이 돼야지.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보자 얘들아. 시간 t분의 부마 부재로가 0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어. 시계는 째깍째깍 가. 그러면 시간 t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맞아 틀려? 그지?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 v-v0라는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지. 맞아 틀려? 그럼 넘겨봐. v는 v0지?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항상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돼. 근데 이제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이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볼게요. 이것만 설명하면 돼. 보자 얘들아. 어떤 특정한 물체가 하나 있어 얘들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정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볼게 얘들아. 자, 이쪽으로 10N 주고 있어. 근데 얘는 이쪽으로 10N 주고 있대. 자,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보자. 선생님 그대로 보여줄게.
신기한 열매라는 책을 가지고 알겠죠? 자, 한쪽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지. 얘는 여기서 당기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자, 보자 얘들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그럼 이 경우는 평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돌아서 이렇게 되면 안 움직이지. 이제. 즉, 요쪽의 작용선하고 요쪽의 작용선이 서로 나란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저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 여러 가지 힘 갈 거예요. 네 번째.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유인력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내용은 물리 원 내용은 아니에요. EBS 이 교재에서 왜 이 대체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을 여기다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넣었을까 근데? 물리 원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지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과가 있다고 치자. 보자. 지구가 사과를 잡아 당기겠지. 말이 틀려. 그런데 누구도 누구를 잡아 당긴다고 그랬지? 지구가 사과를 잡아 당기기도 하지만 사과도 뭐야? 지구를 잡아 당겨. 그래서 둘 사이의 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선 잡아봐 얘들아. 여기에서는 지구의 질량도 힘에 관여하고 사과의 질량도 힘에 관여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공식 만들어 볼 거야 얘들아. 잘 보자. 공식 만들어 볼 거야. 질량이라는 것과 힘은 비례관계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까지는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 사과가 여기 쓸 때, 여기 쓸 때, 여기 쓸 때 계속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중력의 값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사과가 지구로부터 멀어져. 감소하겠지. 왜? 중력의 영향을 어떻게 되니까? 더 적게 받으니까. 맞아, 틀려.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자, 보자 얘들아. 지구의 중력은 지구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거야. 맞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건 얘를 만약에 중심으로 했을 때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분산되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지. 잡아당기는 힘은 분산이 된 것 중에 사과가 받는 거야. 그럼 보자. 그러면 거리라는 것이 커지면 중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지. 일단 말이 틀려. 근데 뭐라고 그랬지?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점점 분산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야. 구의 표면적으로 분산되는 거야. 뭐라고요? 구의 표면적. 그럼 우리 구의 표면적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4파이 R제곱이지. 그럼 4파이라는 건 일단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면적이라는 건 반지름의 제곱과의 관계지겠지. 말이 틀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는데, 거리가 커지면 중력이 약해지는데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는 거야. 왜? 거리의 제곱이라는 건 구의 면적으로 분산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학교 과학에서 여러분들 3학년 과학에서 이런 거 또 나옵니다.
별빛의 세기. 별빛의 세기는 봐봐. 별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합니다. 배운 적 있죠? 왜 그래? 이거랑 똑같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지구과학에서도 이거 되게 쉽게 끝낼 수 있어. 알겠죠? 갑니다.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변수도 여기다 넣자. 자, 공식 만들 거야, 얘들아. 그러면 중력이라는 만유인력 값과 거리의 관계는 제곱과 반비례. 공식 만들자. 왼쪽에 상황 변수는 다 F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반비례는 분모로 보내고 비례는 분자로 보낼 거야. 라지 매스, 행성의 질량, 물체의 질량. 그럼 얘는 하나의 변수들의 묶음이니까 함수지? 맞아요? 함수에는 항상 뭐가 붙지? 비례 상수가 붙지? 그래서 비례 상수 그래비티가. 그래서 여기서 그래비티라는 건 중력 상수인 거예요. 만유인력 상수. 확인분. 공식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F는 R 제곱분의 G 스몰 M 라지 M 있어요, 없어요? 있죠? 페이지 어디? 26페이지의 중간 네모 박스.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건 물리 1에서는 안 나온다. 이건 물리 2에 가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질량과 무게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탄성력은 물리 1에서 나와. 보자, 얘들아. 탄성력은 물리 1에서 나오니까 선생님 잠깐만 볼게. 이것도 우리가 공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자,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똑같은 굵기의 용수철이 있다고 치자. 알겠죠? 자, 선생님 집중하고. 똑같은 굵기의 용수철이 있어. 똑같은 굵기의 용수철. 근데 얘는 강철로 만들어. 우와, 강철. 근데 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대. 와우. 알루미늄. 그러면 굵기는 똑같아. 근데 얘는 단단한 강철이고 얘는 알루미늄. 그럼 얘네 둘을 똑같은 길이만큼 늘리는데, 자, 얘를 A의 경우, 얘를 B 경우라고 치면 똑같은 길이만큼 늘리는데 투입되는 힘은 어떻게 될까?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재질이 다르면 힘도 달라. 자, 이제 봐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도 강철이야. 근데 B도 강철인데 얘의 굵기에 얘는 2배네. 2배 굵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길이를 늘리는데 들어가는 힘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갈까? 그렇지, B겠지. 자, 그러면 굵기도 힘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명제는 이거야. 자, 봐봐, 얘들아. 내가 늘려준 길이에 따른 힘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10cm 늘렸을 때 또는 20cm 늘렸을 때 30cm 늘렸을 때 들어가는 힘의 크기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같게 해줘야 되지, 맞아들어요. 그죠?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그래서 재질 또는 굵기를 의미하는 걸 우리는 수치로 표현하는데요. 탄성계수라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탄성계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탄성계수를 스몰 k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이 탄성계수는 같은 값을 갖는 실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용수철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의 탄성계수 K 값이 뭐 100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치고 뉴턴 퍼 미터라고 치고 그러면 이 탄성계수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cm 늘리는데 5뉴턴이 투입됐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내가 얘를 20cm 늘리려면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겠어? 상식적인 거니까. 내가 10cm 늘리는데 5뉴턴 들어갔대. 그럼 내가 20cm 늘리려면 몇 뉴턴이 들어가겠어? 그렇지, 10뉴턴이 들어가겠지. 말이 틀려. 이해 가세요?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은?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거야. 고무줄이 뭔지 아시죠? 고무밴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 그럼 보자. 내가 살짝 늘려서 딱 놓으면 제가 아플까? 내가 세게 늘렸다가 딱 놓으면 제가 더 아플까? 그렇지. 더 많이 늘리면 고무줄에 들어가는 힘이, 저장되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자. 그럴 때의 힘을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야. 그럼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겼을 때 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힘이 탄성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탄성력 F를 보자. 늘려준 길이가 있어. X만큼 늘려줬대. 그럼 늘려준 길이가 길면 길수록 탄성력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일단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뭐야? 일단 공식 하나 만들자. 변수는 얘네들밖에 없어. 그럼 F는 X야. 근데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지? 항상 재질과 굵기는 뭐한 녀석으로 실험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같은 것으로 실험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재질과 굵기를 결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탄성 계수지? 그럼 이건 함수인데 계수가 붙어야지. 비례상수. 그래서 K.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탄성력하고 변형된 길이가 있을 때 F는 스몰 kx 있죠? 맞나요? 그죠?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F는 스몰 kx 있죠? 있어요? 자, 끝났어요. 여기 탄성력 끝. 그런데 엄밀히 놓고 따지면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이 책이 조금 공을 들이지 않았네. 책을 만드는데 EBS에서 EBS가 돈이 없나 봐. 그냥 원래는 마이너스 스몰 k x라고 써주셔야 돼. 거기다 얘를 써주세요. 빨리. 거기 27페이지 탄성력에 요거 써주셔야 돼요. 요거. 자, 제가 분명히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근데 물리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좋아. 보시죠. 방향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역시 방향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긴 방향을 플러스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은 뭐야? 이쪽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성력이라는 걸 또다시 표현하면 복원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원력.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아시겠죠? 자, 27페이지의 마찰력 파트는 물리 1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스할 거예요, 일단. 자, 이제 29페이지 개념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빈칸 완성부터 먼저 해볼게요.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물체의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합한 힘을 합력 또는 알짜힘.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물체의 속력, 그렇죠? 속력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한다. 자, 4번은 그림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거래요.
자, R자임의 크기는 왼쪽이 마이너스 3이라 보고 오른쪽은 플러스 2라 보면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뉴턴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죠? 따라서 방향은 왼쪽이다. 5번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아까 우리 얼마라고 그랬죠? 0이다. 그쵸? 6번요. 물체의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죠. 자, 7번은 무게의 단위는 중력의 단위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럼 힘의 단위는 뉴턴이니까 N, 뉴턴이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8번은 의미 없는 문제인데 지구 표면에서 무게가 300뉴턴인 물체가 있다. 중력 가속도가 지구 표면에 6분의 1배래요. 그럼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는 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가속도는 힘하고 비례관계지. 그렇지? 그러면 뭐야? 무게도 힘이니까 6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300 곱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죠? 그렇죠. 50뉴턴이죠. 9번요. 질량과 반지름이 각각 지구의 300배와 10배인 천체 표면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지구 표면에 한번 해봅시다. 자, 질량은 비례니까요. 위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300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반지름 10배, 그럼 R제곱이니까 10배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100이죠. 그럼 100분의 300이니까 이거 약분되면 얼마가 됩니까? 3이죠. 그럼 3배다. 5x 문제 빠르게 풀고 갑시다.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x일 때 탄성력의 크기는 F는 스몰 kx 맞네요. 두 번째,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이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이건 물리원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운동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안 나와요. 물리원에서. 알겠죠? 그냥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드리고 갈게.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곧 무게입니다. 이거는 안 나와요. 물리원에. 수직항력과 크기가 같고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에 비례한다. 틀렸어요. 일단 X 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패스. 자, 원래의 길이가 50cm인 용수철의 무게가 10N인 줄을 매달았더니 자, 용수철의 길이가 55cm가 되었답니다. 그럼 늘어난 길이는 5cm죠. 그러면 10N의 5cm가 늘어난 거야, 얘들아. 그랬을 때 용수철 상수를 물어봤네. 자, 그럼 끝났다, 얘들아. 무게가 곧 힘이잖아. 그러면 F는 요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F에다가 10 넣고 자, 근데 5cm를 뭐 어떻게 줘야 되냐면 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항상 물리에서는 미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5cm 미터로 바꾸면 얼마지? 0.0. 그렇지. 그러면 10이구나. 10이죠? 10N은 스몰 k 구해달라고 그랬죠? 곱하기 0.05 미터. 그러면 스몰 k는 0.05분의 10. 그럼 이건 5분의 1000.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야? 200 나오네. 그렇죠? 200. 자, 탄성력의 크기는 무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가해준 무게가 곧 탄성력이니까 10N. 무게가 10N인 물체가 수평면에 정지했을 때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한 힘, 즉 수직항력은 무게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10N이에요. 그림은 질량 M인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힘 10N으로 당겼더니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거다. 그럼 얘는 정지하고 있죠. 자, 그럼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가지는 R자임이 얼마일까?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 얘가 지금 정지래. 그러면 얘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v-v0라는 속도 변화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는 0이지. 그럼 얘에게 작용하는 F는 MA이고 엑셀레이션은 T분의 v0고 그럼 얘는 0이 아니고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죠. 그럼 이때 작용하면 R자이면 얼마야? 0이겠지? 맞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야? 보자 얘들아. 내가 오른쪽으로 10N을 줬는데 얘가 R자임이 0이래. 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이 작용했을 때 R자임 합력이 0이 될까? 그렇지. 그러면 이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던 힘이 마찰력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10N이죠. 되셨죠? 자, 30페이지 내용 설명합시다. 30페이지 내용 설명.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는 다 배운 거다. 얘들아, 우리 이미 이걸 다 배웠어. 볼게요. 이거 다 배운 거야, 얘들아. 오우씨, 큰일 났다. 터졌네. 다 배운 건데, 관성.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인 거잖아요. 과정에 들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배웠다?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 이거 뭐였지? 얘가 힘의 평형을 유지하면 얘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정지한 녀석은 계속 정지할 거고 한번 운동하던 녀석은 계속 등속도 운동할 거고.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FR자임이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맞죠? 그럼 얘는 정지를 계속 유지, 운동을 계속 유지. 그게 바로 뭐야? 관성이야. 됐습니까? 1법칙 배웠고, 자, 2법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식 만든 거야. F는 MA. 끝났고, 그게 꼭 있잖아. 오른쪽 31페이지에 가속도의 법칙 그래놓고 F는 MA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이미 다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법칙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 그럼 사과도 누구를 잡아당겨? 지구. 그럼 지구와 사과 사이에서는 우리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작용? 반작용. 이게 3법칙.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고 이제 32페이지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시간이 애매하네. 32페이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프린트를 해드려야 될 게 있어.